안녕. 네. 원래 있던 옷이야. 새삼스럽게. 많이 안 왔네. 앞으로 남은 부분 전부 다 뽑았어. 해볼까? 왜 이렇게 안 왔지? 왜 이렇게 안 온 게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해봅시다. 계획은 일단 오늘 요 책 개념 진도 다 끝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숙제로 해왔던 워크북 질문을 받으면서 시중 문제집 하나를 풀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시중 문제집을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데 딱 뭔가 답이 딱 안 나와. 내가 딱 끌리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그 작년에 양인 쌤한테 수원 들었던 사람 없어? 인우 쌤이 1등급 만들기 안 쓰셨어? 쓰셨어? 안 썼어? 이번 방학 때 인우 쌤 수원 특강 없었죠?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우리 오늘 다 진도 끝내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문제 좀 풀어 나가면서, 알겠죠? 또 시중 교재는 시중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 맛이 있고, 걔네들을 풀어 또 봐야 돼. 알겠죠? 학교 기출만 계속 푼다고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시중 교재랑 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반 같은 경우에 3월 달부터 수투를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너네가 선택 과목 한 과목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투까지 하게 되면은 수원에 대한 비중이 너무 줄어들어. 아직 기출문제를 우리가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데 생각보다 기출문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기출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수원에 힘을 좀 써야 돼. 알겠지? 좀 나중에라도 수투할 시간 있으면 수투를 하겠지만, 일단은 수원에 힘을 빡 주고 2학기 내신, 1학기 내신 딱 잘 받아놔야 돼. 그래야 내가 내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알겠죠? 수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수투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뒤에 엉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원에 힘을 빡 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열의 앞 단원까지 수열의 앞 단원 문제까지 다 풀었지? 맞아? 오늘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었나? 안 나왔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나왔어? 내가 다른 반에서 나간 것 같은데 그 나간 반이 여기였구나. 미안해. 문제 풀어 나가 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볼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뭐야?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뜻한다 라고 했었죠? 주로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식을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했었죠. 첫 번째는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숫자의 형태, 이 숫자가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된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 an 더하기 1은 an 곱하기 숫자의 형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숫자가 공비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an 더하기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더하기 2다. 등비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납적 정의만으로는 첫 번째 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열의 일반항을 세워줄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맞아? 그래서 일반항을 세우려면은 더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나가 보면은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야.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아닌 그 이외의 기납적 정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들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막상 시험에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잘 안 나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준 다음에 그 항들을 나열해서 그 수열의 규칙을 찾아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고난이도의 문제가 최근 수능 기출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봐봐, 내가 항상 문제 풀 때 출제자의 그 단계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깟 문제 풀어줄게.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아, 출제자님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이런 문제를 냈어?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때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요즘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했던 지금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나오고 있어. 항상 지금까지 작년 기준으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 형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이 좀 더러웠어.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빈칸 문제 있어. 빈칸 찾는 문제가 있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빈칸 찾는 문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빈칸 찾는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어요.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원으로 지금 빈칸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 빈칸이 여기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빈칸 문제에서 활용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나오고 일반적인 고난이도의 문제는 등차 등비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나와요. 둘 다 물어보고 있는 거지 수능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는 법과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아닌 다른 정의를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익히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왜 수능에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기출을 반영해서 학교 시험 문제를 내. 특히 이 중에서도 학교 가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할 때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주는 학교가 있을 거야. 그때 요즘은 프린트를 많이들 기출문제를 많이 첨가를 하세요. 프린트에다가 고3들 기출문제. 작년에도 내신 대비할 때 내가 기출문제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 학교 프린트에 있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요즘 기출문제 경향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필기한 거 수열의 합까지 줬는데 등차 등비랑 수열의 합은 오늘 나눠줬고 등차 등비 수열이나 뭐 수열의 합이나 그 앞에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다시 뽑아줄 테니까. 알겠죠? 지금 필기하는 방식으로 필기가 된 거는 사인 법칙부터야. 알겠죠? 사인 법칙부터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나한테 다시 달라고 해. 그럼 1번부터 문제 풀어가 봅시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5분의 1이야. 그리고 나서 a n 더하기 1이 즉 n 더하기 1번째 항이
2 곱하기 AN이라는 거지. 언제? AN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AN-1이래. 언제?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45까지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해봅시다. 봐봐. AN과 AN 더하기 1이 이루는 관계식이 나왔어. 수열의 기납적 정의죠. 그럼 딱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야?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야? 등비야? 각각의 식은 등차랑 등비일 순 있겠지만 수열 AN 자체가 등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 못하지. 수열 AN 자체가 등비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건 말 못하죠. 그럼 이거는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A2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A1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A1은 5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그럼 위쪽에다가 A1을 대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A2는 5분의 2라고 나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은 이제 위에다가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A2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A2 또한 1보다 작죠. 그럼 위에다가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5분의 4가 돼. 여기 그냥 항을 찾아보는 거야. 에다가 3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은 뭐예요? 5분의 4도 1보다 작으니까 위에다 대입하겠지? 그럼 몇이야? 5분의 8. 그 다음에 A5 구해볼까? A5는 어떻게 돼? A4가 1보다 커졌죠? 1보다 커졌으니까 이젠 아래에다가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분의 3. 그리고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규칙을 알아낼 때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규칙을 알아낼 때까지 해야 돼. 명심해야 돼. 규칙을 알아낼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고3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이거 18번째 항까지 18번째인가? 17번째인가? 거기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규칙이 없어가지고 18번째 항까지니까 내가 계산을 다 해야 돼. 그게 너네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규칙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계산하세요. 모르겠네 하지 말고. 알겠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 6번째 항은 1보다 작네? 위에다가 대입합시다. 5분의 6. 7번째 항은 6번째 항이 1보다 크니까 아래쪽에 대입하겠죠? 그럼 1 빼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8번째 항은 1보다 작으니까 7번째 항이 위에다가 대입하면 5분의 2라고 나와. 그럼 이미 규칙 보이죠? 어때? 여기까지 반복이 다시 되고 있죠? A1부터 A6까지 간 다음에 다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4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이 되겠지. 규칙을 찾았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45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6개의 항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이 6개의 항을 다 더해볼게. A1부터 A6까지 다 더하면 몇입니까?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몇이 돼요? 17? 23? 24죠. 그러나서 이 6개의 쌍들이 45번째 항까지 몇 번 반복돼? 몇 번 반복돼? 7번 반복되죠. 따라서
5분의 24에다가 7을 곱해준 다음에 7번 반복되고 추가로 누가 남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죠. 왜? 45는 6 곱하기 7 더하기 3이니까. 따라서 3개만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5분의 몇이야? 7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7, 4, 28, 7, 2, 14, 168 더하기 7이기 때문에 5분의 175 약분하면 35라고 답이 나오겠지. 정답 2번.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컥 박아놔야 돼. 오히려 되게 단순해요.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속 정의가 아니다? 그럼 항을 계속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규칙이 나올 때까지. 알겠지? 넘어가서 2번 갈게. 이 번 보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1이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문제에서 SN 더하기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 곱하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4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S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까지 더한 거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SN이 다음과 같을 때 SN 더하기 1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남아? 첫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1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주면 뭐가 남아요? n 더하기 1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이 남겠죠. 맞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의 제곱은 이거 전개할게. 4 곱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16이라고 나오지. 그럼 혹시 보이세요? 이거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전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넘기면 좌변이 바뀌죠. 4 곱하기 an 더하기 1 좌변을 넘기면 어떻게 돼 좌변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의 제곱으로 바뀌지? 얘가 16이다. 따라서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 뿔마 4라고 나와. 그럼 잘 봐. an 더하기 1은 an 뿔마 4인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n에다가 2부터 대입이 가능한 거니까 두 번째 항을 대입해서 세 번째 항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식의 형태가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더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수열 an이 등차 수열임을 의미하는 거지.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잖아. 맞아? 근데 문제는 이 숫자 자리가 공차라고 했는데
공차가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를 지금 내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뿔마 4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문제를 읽어봅시다. 쭉쭉쭉쭉쭉 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합의 최대값 물어봤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값이 가장 크려면 공차가 플러스 4여야겠어? 마이너스 4여야겠어? 당연히 플러스 4여야 더했을 때 가장 크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차가 4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 복잡하잖아. 살짝 복잡하잖아. 왜? 두 번째 항부터 대입이 가능하니까 그냥 더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줬고 두 번째 항도 1이라고 줬어. 근데 이 식에 의하면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4 더해가지고 세 번째 항 될 거고요. 또 여기서 4 더해가지고 네 번째 항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얘네를 다 더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얘네를 다 더해야 되는 거거든? 좀 쌈박하게 더해봐. 느낌 있게. 응? 등차 수열 합으로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을 합으로 계산을 하고 첫 번째 항을 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이 두 번째 항부터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다면 실제 등차 수열을 따졌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1에서 4를 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은 그냥 얘를 더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다시 1을 더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말해주냐면 잘 봐.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하면 일반항 세우기가 쉽잖아. 그치? 이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돼? 공차가 4니까 4n.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7 빼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7이라고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지금 이렇게 푸냐면 우리 외웠잖아요.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7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값을 우리 외우고 있잖아.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몇이야? 55라고. 따라서 4 곱하기 55 마이너스 7이라고 쉽게 이 초록색 부분이 계산이 돼. 물론 등차수열 합공식 써도 되고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라고 해서. 근데 이러면은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몇이야? 220이고 여기서 7 빼니까 213이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1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고 다시 1을 더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쏘리. 이거 빼면 70이죠? 미안해. 그래서 150에서 4를 더해주니까
154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세요. 물론 너네가 딱 생각나는 풀이가 있다면 일단 그걸로 가. 왜? 다른 걸 또 있을까? 시험 볼 때는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장부터 10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첫 번째 장 따로 더해줘도 돼.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알겠죠? 우물쭈물 하지 말고 딱 깔끔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세요. 알겠지? 그럼 넘어와서 3번 갑시다. 삼 번에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n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n 곱하기 an 더하기 n 더하기 1 분의 n 더하기 2는 0이다. 이때 a3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일단 이렇게 해볼게. 일단 이 식 전체를 n으로 나눠볼게요. 얘를 n으로 나누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an 더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1 분의 n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죠? 그러면은 an 더하기 1은 2an 마이너스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잖아. 그럼 식을 딱 보는 거야. 등차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이야? 아니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모양이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해서 항들을 나열하는 거야. 문제에서 몇 번째 항 구하래? 세 번째 항 구하래죠? 그럼 세 번째 항까지 그냥 구하면 돼요. 자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는 2a1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3이지? 따라서 얘는 2 빼기 2분의 3이라고 나오겠죠. 계산할까? 2분의 1이네. n에다가 2 대입하면 a3은 2a2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이고요. a2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1이네. 끝. 쉽지? 자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요즘 나왔던 수능 기출들도 그냥 다 대입이야. 대신에 이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복잡하게 줘. 굉장히 좀 까다롭게 주는 경우로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데 핵심은 그냥 대입. 알겠지? 넘어갈게. 4번.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2일 때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n-m 더하기 1부터 n 더하기 m까지 ak를 m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가정을 서술하래.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지? 문제 어렵거든? 문제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지금 잠깐 시간 주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첫 번째 안 줬어. 생각 중이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좀 어렵지?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알아볼게요. 오케이?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게 뭔가. 첫 번째 항을 준 것도 아니고 첫 번째 항을 주지 않았다는 건 일반항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치? 일반항을 못 찾아.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했을 때 K에다가 n-m 더하기 1을 대입한 것부터 n 더하기 m을 대입한 것까지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an-m 더하기 1 더하기 an-m 더하기 2 더하기 an-m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어디까지? an 더하기 m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더하냐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볼게. 처음 푼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수열 AN이 어떤 녀석인지 좀 알아야 얘를 어떻게 더할지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수열 AN이 어떤 애인지 좀 알아보려고 여기다가 값을 몇 개를 대입을 해볼게요. 내가 말했잖아. 등차 등비 수열의 기납속 정의가 아니면 대입하라고. 그치?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 A1 더하기 A2가 3이야. n에다가 2를 넣어보니까 A2 더하기 A3은 4야. n에다가 3을 넣어보니까 A3 더하기 A4는 5네. n에다가 4를 넣어보니까 A4 더하기 A5는 6이야. 나열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면 안 되고 이 식을 하나하나를 써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써야 돼. 얘를 어떻게 더할 것인가. 보여? 혹시 보이는 게 있어? O를 대입해볼까? 봤으면 좋겠어요. 잘 봐. 이 문제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수능 고3 모의고사 기출을 보고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랑 얘 더하면 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죠. 이게 3 더하기 5야. 여기에 얘를 더하면 A5 더하기 A6이 되고 더하기 7이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A7 더하기 A8이 들어가면 이쪽엔 9가 들어가. 이해가요? 그러면 생각 A1부터 쭉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하면 우변이 어떻게 될까?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 가서 몇 가지 더 할까요? 규칙을 찾는 거야. 1하고 2 더할 때 3 더했고 3 더하기 4일 때 5 더했잖아. 5 더하기 6 할 때 7 더했잖아. 보여? 안 보여? 1, 2일 때 3 더했고요. 3, 4일 때 5 더했고 5, 6일 때 7 더했고 7, 8일 때 9 더했어. 그러면 n까지 끝내서 조금 힘든 건가? n 더하기 1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 n 더하기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난 첫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1까지 더한 결과를 안 해. 이거 몇이야? 계속해서 2씩 더해지는 등차수열이죠. 그럼 등차수열 합인 거잖아. 그런데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을 안 해. 2분의 처음과 끝을 더하고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얘들아 왜 머리를 오늘 회전을 안 시키는 거야? 몇 개? 너무 복잡하죠? 식이 복잡해서 그런 거야? 세면 되잖아. 3부터 n 더하기 2까지 두 개씩 늘려갔을 때 몇 개인가? 3하고 5는 2개, 3하고 7은 3개, 3하고 9는 4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따져? 둘의 차이를 2로 나눠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죠. 5 빼기 3은 2고 그 2로 나누면 1인데 거기 1 더해서 2개, 7에서 3 빼면 4고 그거 2로 나누면 2고 거기 1 더하면 3개, 9에서 3 빼면은 6이고 2로 나누면 3에 1 더해서 4개. 그러면 n 더하기 2에서 3 뺀 다음에 2로 나눠주고 1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 얘는 어떻게 구할까? n-m 더하기 1부터 n 더하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거네. 근데 내가 아는 건 첫 번째 항부터 a n 더하기 1번째 항까지 더하는 결과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 첫 번째 항부터 a n 더하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a n-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면 되겠지. 맞아?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결과가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거니까 중간에 n-m 더하기 1번째 항부터 n 더하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내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n번째 항까지 여기 더하기 1 붙은 것까지 빼버리면 이게 날라가죠? 이거 바로 앞에 것까지 빼야겠죠.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요. 맞지? 해볼게. 그러면 이거 조금 정리하자. 얘를 조금 정리해서 얘를 계산할게요. Sn 더하기 1이 Sn 더하기 1이 얘를 계산하면 2분의 n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n-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4분의 n 더하기 5 곱하기 여기다가 2 넣어주면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그러면 Sn 더하기 1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Sn은 이 식의 n 대신에 이 식의 n 대신에 n-1을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Sn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4분의 n 더하기 4 곱하기 n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Sn 더하기 m에서 Sn-m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n 더하기 m-4 곱하기 n 더하기 m 마이너스 4분의 n-m 더하기 4 곱하기 n-m이죠. 잠깐만, 뭐가 되게 이상한데? 내가 지난번에 풀었을 때랑 결과가 다른데? 잠깐만. 이거 정리하자. 그럼 얘가 4분의 여기 n 더하기 m의 제곱 나오고 여기 n-m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n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n-m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곱하기 n 더하기 m 그 다음에 여기 4 곱하기 n-m의 마이너스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n 더하기 m 마이너스 4의 미안 여기 플러스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분의 이거 계산하면은 4mn 나오고 얘는 4로 묶으면 8m이죠. 따라서 mn 더하기 2m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적지 마세요. K는 1부터 60까지 AK를 구하래. 근데 내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하니까 A1 더하기 A2가 나오고 A3 더하기 A4가 나오고 A5 더하기 A6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A59 더하기 A60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주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알겠지? 이거를 A1 더하기 A2, A2 더하기 A3, A4 더하기 A4, A4 더하기 A5 다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뭔가를 더하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수 번째 숫자들만 대입을 해가지고 전체 항의 합을 구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두세요. 알겠지? 뭔가를 더하는 문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더할 때 이런 테크닉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알겠지? 넘어가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갑시다. 여기가 진짜 수열, 즉 고등수학 1의 제일 마지막 단원인데 학교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편인 것 같대. 근데 고3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고 있거든. 고3 모의고사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학교 시험에는 선생님들이 꼭 한 문제씩 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서술형에 아예 증명을 하라고 내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증명을 아예 묻진 않고요. 빈칸 찾는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럼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 볼게. 수학적 기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수학하에서 기류법 배운 적 있죠? 기류법 알아? 기류법? 기류법 알아? 선생님들? 수학하에서 기류법 배우잖아요. 기류법이 뭐야? 야, 내가 이과라면 기류법 모르면 안 돼. 대학교 가면 기류법 진짜 많이 써요. 수학 공식 중에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기류법으로 증명이 돼서 기류법이 뭐야?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수학과 명제 단원에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다. 두 번째 기류법이죠. 그래서 기류법의 대표적인 증명으로 사용되는 명제가 뭐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증명.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루트 2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님을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죠. 맞아?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게 거짓임을 증명하잖아. 그와 같이 수학적 기납법도 왜 이렇게 말이 오늘 꼬이냐? 수학적 기납법도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 내 영어로 쓰는 이유가 내가 영어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말이 어려워서. 수학적 기납법이 영어로 매스매티컬 인덕션이야. 인덕션이 뭐야? 전기렌지 말고요. 수학적으로 뭐 전기렌지 뭐 대필 거야? 여기 단어 이거 뭐예요? 인듀스. 뜻이 뭐야? 너네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요. 나 수능 때 영어 5등급 맞았어. 나보다 못할 자신 있어? 나보다 못할 자신 있어요? 인듀스 뭐야?
약간 유도하다 뭐 이런 뜻이죠. 맞아? 여기 필수 영단어 중 하나 아니야? 나도 아는 단어인데? 수학적으로 뭔가를 유도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유도를 해낸다는 건 뭔가를 계속해서 나타내겠다라는 거지. 수학적 기납법 증명 방법의 원리가 뭐냐면 잘 봐. 어떤 Pn이라는 명제가 있어. 명제를 Pn이라고 나타내는 이유는 명제 안에 n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n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명제라고 해서 Pn이라고 나타낼 거야. 그리고 문자를 n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이때 n을 자연수라고 하는 거지. 즉 이 명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들은 다 자연수만 가능할 때 Pn이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증명을 하냐? 첫 번째, P1이 참임을 증명해. 명제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됨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PK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지금은 이 명제가 참인지 몰라. 내가 참인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때 n 대신에 k를 대입하면 그때는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n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한 식이 참임을 보여주면 이 명제의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이 참임을 보여준 다음에 k번째가 참일 때 k 더하기 1번째가 참임을 알게 되면 1이 참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P2가 참이 돼. 그럼 P2가 참이면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P3이 참이 되고 P3이 참이면 P4가 참이고 4가 참이면 5도 참이고 5가 참이면 6도 참이고 쭈르르르륵 전부 다 참이다.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수학적 기납법 원리야. 오케이? 맨 첫 번째가 참임을 증명한 다음에 중간 번째가 참일 때 그 다음 번째가 참임을 보여주면 전부 다 참이 된다가 수학적 기납법 증명 원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증명을 내가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물론 n은 자연수고. 그리고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데 수학적 기납법은 직접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간접 증명이라고 말을 하거든. 왜냐하면은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이 식을 알아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식이 성립하니? 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이러한 식 자체를 찾아낼 수는 없다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어떠한 식 자체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수학적 기납법으로는. 그럼 증명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참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1이지. 우변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 돼서 참이죠. 아, n이 1일 때 성립하는구나. 그럼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1부터 k까지 더한 건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잘 봐. 우린 문제를 풀어 나갈 거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 내야 하는 결론이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적을게. 과정을 적지 않고. 결론은 뭐야?
n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한 1부터 k 더하기 1까지 더한 게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가 된다라는 이 식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얘를 유도해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옆에다가 결론식을 먼저 써놓으세요. 오케이? 증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결론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과정을 적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될 땐 마지막에 결론만 딱 적어주면 돼. 문제 풀 땐 미리 결론 옆에 적어놨다. 그럼 해봅시다.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유도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어떻게 유도하냐면 잘 봐. 좌변을 비교했을 때 새로 생긴 녀석을 찾아. n에다가 k 더하기를 대입한 식하고 n에다가 k를 대입한 식을 비교했을 때 새로 생긴 걸 찾으세요. 누가 새로 생겼어? 여기 k 더하기 1이 새로 생겼지. n에다가 k를 대입한 식에 대해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새로 생겼잖아. 따라서 양변에 k 더하기 1을 더하는 거야. 실제 증명은 여기 다음에 바로 얘가 쓰이는 거야. 이거 위에가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거 맨 마지막에 쓰이는 거예요. 결론이니까. 나는 문제 풀 때 미리 적어놨을 뿐이고.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k 더하기 1을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k 더하기 1은 우변이 어떻게 돼?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k 더하기 1로 묶으면 2분의 k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k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면 k 더하기 2라고 나오겠죠. 아, 내가 성립하는 걸 알고 있는 식을 통해서 n에다가 k 더하기를 대입한 식이 유도가 됐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함으로 n에다가 k 더하기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다음 명제는 참이다 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가장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두 번째, n에다가 k를 대입한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더하기 1을 대입한 식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보여줘? n에다가 k를 대입한 식을 변형해서 k 더하기 1번째 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변형한다? 새로 생긴 녀석을 더해준다. 알겠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선택 과목 한 다음에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여기 수학적 기납법 뒤에 세 문제가 좀 어렵거든. 이따 3교시에 좀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